비서 따위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회장님, 눈 뜨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가. 그냥 가. 네가 원하던 거잖아. 비서 따위가 감히 내 앞에서 한숨을 쉬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미안하면 당장 나가. 숨소리조차 거슬려 차가운 목소리가 넓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 그곳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선아,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진성그룹 회장 차도진의 여비서였습니다. 선아는 묵묵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회장의 일정을 체크하고 점심도 거른 채 서류를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차가운 무시와 경멸뿐이었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이미 작성해둔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써놓고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종이였습니다. 회장실 안에서는 차도진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랬듯 냉정하고 무심했습니다. 진성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 재계에서는 그를 냉혈한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직원이란 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비서는 그저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차도진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약통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그것을 응시하다가 이내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냉철한 재벌 회장의 몸속에서 조용히 병마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아는 점심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식당에 가면 마주치게 될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비서라는 타이틀은 언뜻 보면 대단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장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 다른 임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애매한 신분,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굴욕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사이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대학병원 응급실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들을 살려냈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선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연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진성그룹 회장실의 비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자존심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장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선아는 재빨리 일어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차도진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짓으로 커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커피를 준비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차도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커피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커피 잔을 가져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커피도 똑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커피를 내려놓았을 때 차도진은 여전히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선아는 여전히 회장실 앞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퇴근하기 전에는 먼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선아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아야, 내 삶을 살아라. 누구의 그늘에도 숨지 말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 안의 사직서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아무리 안정이 필요해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짓밟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회장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차도진이 퇴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난 후 선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을 마주친 적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에게 그저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아는 퇴근 준비를 하며 다시 한번 사직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내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불을 끄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이 굴욕의 나날이, 이 무의미한 시간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에게 사직서를 내미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차도진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퇴직 사유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 그녀는 굳이 긴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누구도 진짜 이유를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회장의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도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선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그 뒤를 따라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도진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선아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어도 차도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말해야 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앞으로 나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입니다. 차도진의 손이 신문 위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도진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사직서를 꺼내더니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비서 따위가 감히 자기 앞에서 사직서를 낸다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허락 없이는 숨도 쉬면 안 된다는 투였습니다. 선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으며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고 말입니다. 차도진은 사직서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선아에게 등을 돌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아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3년을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예의는 갖추고 싶었습니다. 선아가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차도진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선아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도진은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선아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도진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순간 선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무거운 몸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아는 그를 부축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차도진의 눈이 희번덕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재빨리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아는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어 응급실에 연락했습니다. 동시에 인터폰으로 비서실에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놀란 얼굴로 쓰러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단련된 그녀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AED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엘리베이터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아는 차도진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숨쉬기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압박을 가하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버텨달라고,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그저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그토록 위험 있던 회장이 쓰러져 있는 모습에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선아뿐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선아는 환자의 상태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전문 의료인을 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차도진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서서 회장이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파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구겨진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아에게 쏠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장에게 모욕당하던 그 비서가 방금 회장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출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도진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성그룹의 임원들이 속속 병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복도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중환자실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선아도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회장을 따라 구급차에 동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금 전 회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은 사직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회장이 쓰러졌을 때 그 비서가 응급처치를 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선아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으며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다시 선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진성그룹의 이사 한 명이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료 관련 경험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응급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비서가 전직 간호사였다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수십 년 경력의 응급실 베테랑이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비서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선아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5살의 간호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환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20년이 훌쩍 지나고 인생의 풍파 속에서 그녀는 결국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선아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복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오늘 아침 회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직서를 내밀던 순간 조롱하던 회장의 표정,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던 그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성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선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고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회장님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오늘 회장실에 제출한 사직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집으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설여지는 것일까요? 왜 그냥 가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선아는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고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비서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아는 놀랐습니다. 그녀를 찾다니 그것도 의식을 되찾자마자 말입니다. 선아는 천천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도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병과 싸우는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차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실의 냉정한 차도진과 병실의 연약한 차도진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침대 옆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렇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차도진은 위기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성그룹 전체가 회장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술렁거렸습니다. 주가가 흔들렸고 언론에서는 연일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회사는 공식 성명을 내고 회장이 과로로 잠시 쓰러졌으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은 달랐습니다. 회장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임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회장이 쓰러지는 순간부터 선아가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했습니다. 평범한 비서라고만 생각했던 여자가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로 회장을 살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아의 과거 경력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비서를 채용할 때 의료 경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문서 작성 능력과 일정 관리 경험만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선아는 그날 오후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차도진의 병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차도진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어제 밤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읽혔습니다. 놀라움이 가시고 난 자리에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차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을 왜 살렸느냐고 말입니다. 사직서를 내밀어 쓰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했으면서 왜 자신을 살렸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선아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차도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했다고 들었다면서 왜 그런 경력을 숨기고 비서로 일했느냐고 말입니다. 선아는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지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는 지금 일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답에 차도진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밑에서 일하면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과인지 인정인지 아니면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대답 대신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회복에 집중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만 물러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차도진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선아는 돌아섰습니다. 차도진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직서는 일단 보류해달라고, 회복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입니다. 선아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선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안에서의 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병을 앓으셨습니다. 선아는 어머니를 간호하며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것은 빚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선아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지만 자신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회복되면 정말 달라질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냉정해질까요? 선아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도진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그의 회복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후유증을 최소화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선아는 그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특별 휴가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대기 명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이 돌아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퇴원하는 날 그녀를 병원으로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차도진이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에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도진은 선아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3년 동안 선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그저 비서로만, 기능으로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차도진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수행비서로 일해달라고 말입니다.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관리까지 담당하는 특별 보좌역이었습니다. 물론 대우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아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되물었습니다. 왜 자신이냐고, 다른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차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그녀가 보여준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고,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다고 말입니다. 선아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앉은 사람은 예전의 차도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며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다고 말입니다. 차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선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차도진이 퇴원하고 회사로 복귀하자 진성그룹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승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일개 비서가 회장의 특별 보좌역으로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선아의 공로를 인정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기회주의자라는 비난도 들려왔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것을 이용해 승진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도 퍼졌습니다. 특히 회장 주변의 일부 임원들은 선아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암암리에 그녀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아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수많은 시련을 겪어온 그녀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정치적 음모 따위는 그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아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차도진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그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무리한 스케줄은 조정했습니다. 처음에 차도진은 그런 그녀의 간섭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차도진의 책상 위에 놓인 약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약의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약의 종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심장약이 아니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약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약들은 일반적인 심장 질환에 처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쓰이는 약이었습니다. 선아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회장의 병세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회장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말입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아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확인한 약의 정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해 자리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도진이 출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아는 그를 맞이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출신인 그녀의 눈은 미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약간 느려졌고 가끔씩 왼쪽 가슴 쪽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차도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가져다 놓았습니다. 차도진은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보좌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도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심근경색이 아니라 선천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어젯밤 검색한 약들이 바로 그런 질환에 처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알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차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냉정하고 무심해 보이던 이 사람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선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차도진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봤다고, 가족의 지지 없이 중병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차도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말하겠다고, 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선아는 더욱 세심하게 차도진을 살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식단도 건강에 좋은 것으로 바꾸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에 차도진은 그런 변화를 불편해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여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먼저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회장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긴장된 공기 대신 조금은 부드러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차도진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걱정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차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면서 일부 이사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선아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준비해 내밀었습니다. 차도진은 그 차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차도진의 진료 기록과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전문 의료인의 눈으로 보니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떠나려 했습니다. 3년 동안 받은 무시와 모욕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차도진의 주치의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도진의 허락을 받고 병원에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선아가 전직 간호사라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수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도진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도 의사의 말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생각을 알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차도진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그의 옆에 서서 같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함께 싸워보자고 말입니다. 차도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감사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편하거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아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앞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선아는 아침마다 그 길을 걸으며 출근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회사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도진의 건강이 안정을 찾으면서 그는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일정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실에 예고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선아는 그녀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차도진의 외동딸 차민서였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냉정하고 까다롭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민서는 선아를 힐끗 쳐다보더니 인사도 없이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그녀의 무례함에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선아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 들어오는 대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왜 일개 비서를 그렇게 신뢰하느냐고, 회사 내부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참 후에 회장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서는 선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선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서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를 주변을 맴도는 하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이용해 자리를 꿰찬 기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분수를 알라고 감히 어디서 아버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그 모욕적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싸움을 해봐야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서는 코웃음을 치더니 성큼성큼 걸어서 나가버렸습니다. 민서가 떠나고 난 후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선아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존경받는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차도진이 나왔습니다. 그는 선아의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딸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한다고, 자신이 잘 타이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가족의 행동을 사과하다니 말입니다. 선아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민서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녀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 결혼식 날 행복해 보이던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선아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당당했고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선아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선아는 어머니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누가 뭐라 해도 내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선아는 더욱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민서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도진의 건강을 챙기고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차도진은 그런 선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불쑥 물었습니다. 딸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왜 떠나지 않느냐고, 그냥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사람은 변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아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냉정하고 무심해 보이는 사람도 한때는 젊고 열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감정을 숨기고 차가운 가면을 쓰게 되었을까요? 선아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서가 다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선아를 보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이전의 적대감은 많이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녀 사이의 대화가 통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가 나갈 때 그녀는 선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보살펴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선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민서도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고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선아는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리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건물에도 난방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은 언제나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었지만 선아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차도진의 건강은 겉보기에는 안정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조만간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차도진은 중요한 미팅 때문에 외출했습니다. 선아는 회장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책상 서랍 안쪽에서 서류 몇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워서 제자리에 넣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선아는 무심코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20 남짓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단아한 한복 차림에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선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소녀는 누구일까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 소년의 눈매가, 콧날이, 입모양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차도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차도진, 아니 어린 시절의 차도진이 틀림없었습니다. 선아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어머니와 어린 차도진이 함께 사진을 찍었을까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선아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차도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아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장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년 넘게 일한 곳인데 마치 처음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차도진의 관계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사진에 대해 차도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의 서랍을 뒤졌다고 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아도 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차도진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매를, 콧날을,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자신과 닮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도진은 그런 선아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선아는 결국 집에 있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몇 장,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아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달라 함께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선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바로 차도진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차도진의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차도진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가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도 회장 비서로 배치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인하려면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선아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차도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와의 인연을 알게 된다면 그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요? 어머니와의 인연이 수십 년이 지나 이렇게 이어진 것일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코트 깃을 세우고 종종 걸음으로 오갔습니다. 차도진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심장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차도진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성공률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도진은 묵묵히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냉정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알았습니다. 그 침착함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차도진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받겠다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에게 알렸느냐고 말입니다. 차도진은 알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수술날 병원에 온다고 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전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민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서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딸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대에 오른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차도진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술을 앞둔 한 명의 환자였습니다.
민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도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녀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차도진이 선아를 불렀습니다. 선아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도진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차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진을 봤느냐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랍 속 사진을 본 것을 말입니다.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봤다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딸이 맞느냐고, 그 여인의 딸이 맞느냐고 말입니다. 선아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의 눈에도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도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첫사랑이 자신의 아버지였다고, 하지만 신분 차이로 함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 그 여인을 누나처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아픈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차도진이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선아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알아봤다고, 그 여인의 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다고, 멀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의 무시와 냉대가 사실은 거리두기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괴로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시간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차도진은 선아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자고 말입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도진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선아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선아와 민서는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앞에 벚나무들이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거렸습니다. 차도진의 회복은 놀라웠습니다. 의료진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나자 그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리하는 것은 금물이었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2달 동안 차도진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매일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민서도 자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부녀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계기로 서로에게 솔직해진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차도진은 자택에서 요양했습니다. 회사 일은 대부분 대리인에게 맡겼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몰두해온 그로서는 처음 겪는 휴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차도진은 선아를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선아는 그의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막 피어난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풍경을 보며 잠시 감탄했습니다. 차도진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생기가 있었습니다. 선아를 보자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차도진은 선아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손수 차를 따르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선아는 찻잔을 받아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차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지난 인생을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너무 오래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도구로 여기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도, 딸과의 추억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따뜻함도 말입니다. 선아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열어 보이다니 놀라웠습니다. 수술이 그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차도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이 누나처럼 따랐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아버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사랑이란 약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그리고 선아에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직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난 후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임원으로서 아니면 그녀가 원하는 어떤 자리로든 말입니다. 선아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비서에서 임원으로의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도진은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하든 존중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창밖의 꽃잎이 계속해서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 제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망설여지느냐고 말입니다. 선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누군가의 밑에서 누군가를 위해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위해, 비서로서 회장을 위해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아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돌아서서 차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하지만 자신은 다른 길을 가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빛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망인지, 존경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장님 덕분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도진은 일어나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대등한 관계로서의 악수였습니다. 선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회장과 비서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꽃잎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삶을 살아라. 누구의 그늘에도 숨지 말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발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비서가 아니라 자신 삶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